나지막한 담장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작은 집. 이곳은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시어머니 순옥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동네 시장 한 구석에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해 비바람을 맞아가며 이 집 한 채와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죠. 순옥은 그 모든 것이 두 아들 현수와 민수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고, 이 콩나물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실한가. 우리 현수, 민수 밥상에 올릴 생각에 힘든 줄도 모르지. 남편, 당신은 보고 있지? 우리 자식들 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순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현수는 묵묵하고 성실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순옥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는 못해도 늘 조용히 부모님을 챙기는 속 깊은 아들이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효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는 영리하고 야심이 컸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순옥은 그런 민수가 마냥 자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민수가 데려온 며느리였습니다. 순옥의 둘째 며느리, 지영. 순옥은 지영의 첫인상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밝고 싹싹한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눈빛. 순옥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참, 눈빛이 저리도 서늘한가. 저 아이 눈에는 사랑 대신 탐욕이 가득한 것 같아. 내가 헛것을 봤나? 아니, 아들 사랑에 눈이 먼 건가. 순옥은 애써 자신의 직감을 외면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들이 좋다는 사람을 순옥이 어찌 반대하겠습니까? 지영은 순옥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실게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지영은 겉으로는 싹싹하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순옥의 생일이면 고가의 명품 지갑을 선물했고 명절이면 한우 세트를 보내왔습니다. 현순의 부부가 늘 평범한 건강식품이나 옷을 선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순옥은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투자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주고받는 정이 아니라 계산된 주고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 선물은 이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저희가 더 잘 돼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순옥은 지영의 말과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내 돈을 위한 계산일까?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복잡합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랑과 재산이라는 두 가지 잣대가 은연중에 작용하죠. 순옥은 그 잣대에서 지영의 속내를 읽어냈지만 아들 민수의 사랑 때문에 애써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순옥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웠지만 지영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처럼 재산을 향한 지영의 탐욕이 순옥의 평화로운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죠. 이 미묘한 긴장감은 앞으로 순옥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파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순옥의 집.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맏아들 현수와 아내 혜진은 말없이 순옥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고 물잔을 채워주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영은 능숙한 말솜씨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행복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순옥은 그들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주식 투자한 거 대박 났어요. 역시 돈은 돈을 부르는 거라니까요.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앞으로 더 잘 벌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민수가 잘났다. 고생했구나. 그래, 너희가 잘 돼야지. 그럼. 처음에는 그저 자식의 자랑이려니 생각했던 순옥. 하지만 곧 지영이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돈과 재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눈치챕니다. 지영은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들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민수 씨가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받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값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희도 대출 때문에 허리가 휠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 예전에 상가 건물 마련하실 때 대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그 말에 현수는 숟가락을 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분위기를 바꾸려 애써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큰며느리 혜진은 순옥에게 어머니, 이 오징어 볶음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솜씨는 여전하시다니까요. 요즘 어깨는 좀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 사온 파스 붙여보세요.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맞다. 형님. 저희가 얼마 전에 인테리어 잡지 보다가 그랬거든요. 어머니 이 집 진짜 예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몫을 받게 되면 저희도 예쁘게 꾸며 살고 싶어요. 어머니랑 같이요. 나중에 몫을 받게 되면이라는 말.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눈에는 식탁이 사라지고 비 오는 날 흙바닥에 앉아 남편과 함께 벽돌을 쌓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 땀을 닦으며 순옥아, 이 집이 우리 현수, 민수 보금자리가 될 거야. 우리 피땀으로 짓는 집이니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때 남편이 흘리던 땀, 비에 젖은 얼굴, 환하게 웃던 미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평생의 피땀과 사랑이 담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이 집을 마치 당연히 물려받을 몫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순옥은 씁쓸했습니다. 순옥은 지영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겉으로 보이는 싹싹함 대신 번뜩이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순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순옥의 귀에는 어머니 재산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순옥의 마음속에 미세하게 들이운 불길한 기운이 이제는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서서히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식사 자리가 재산을 둘러싼 탐색전으로 변해가는 이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산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는 노골적인 욕으로 바뀌어 순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은근히 재산을 언급하던 둘째. 아들 부부는 이제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그리고 순옥의 귀에는 빨리 돈을 달라는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 저희 회사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납품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해요. 딱 이틀만 있으면 되는데 2천만 원만 좀. 이번만 도와주시면 대박 나서 어머니 노후는 제가 완벽하게 책임질게요. 딱 한 번만. 민수야. 얼마 전에도 줬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2천만 원이 쉬운 돈이 아니잖니. 어머니, 딱 이번 한 번만요.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더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2배로 갚을게요. 순옥은 민수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에 매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진심일 거라고, 자신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지영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건데.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순옥은 반복되는 그들의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는 말은 점점 순옥의 마음을 흔드는 덫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효도일까?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착취일까? 돈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맏아들 현수 부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순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민수 부부의 계산된 요구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머니, 보일러 소리가 좀 이상해서요.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어제 장 보다가 어머니 생각나서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팥죽인데 끓여 드세요. 큰아들은 보일러실로 향했고 큰며느리 혜진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좀 야위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늘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기는커녕 순옥의 불편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듯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혜진의 손길, 현수의 묵묵한 뒷모습에서 순옥은 진정한 효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효도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지만 평화도 잠시, 며칠 후 민수와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죠. 지영은 아주 상냥하게 말하면서 어머니, 저희 이번에 회사 근처에 아파트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으로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영의 눈은 상냥하게 웃고 있었지만 순옥은 그 눈빛 속에서 섬뜩한 탐욕을 읽어냈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 뒤에 숨겨진 진명이를 넘기라는 무언의 압박이 순옥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지영의 상냥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속셈은 무엇일까요? 이 집에 대한 단순한 탐욕일까요? 아니면 순옥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큰 불효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어두운 밤, 순옥의 집 거실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찾아온 뒤 네 사람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굳어 있었죠. 웃음과 술잔이 오가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싸늘한 공기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지영은 술 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해져 어머니,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런 말들이 그냥 빈말은 아니에요. 다 진심이라니까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저희 목 아닌가요? 순간 쨍그랑 숟가락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 소리는 현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벌떡 일어나 지영을 노려보았고 지영은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는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히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지영은 당당하게. 형님,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저희가 어머니 모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집 명의를 저희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님네는 모시겠다고 말도 안 했잖아요.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지영의 주장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몫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튀어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들의 추한 탐욕을 향한 절망이었습니다. 순옥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자식들이 저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재산을 놓고 싸우는 모습은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순옥은 결국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족들의 놀란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수와 혜진은 즉시 순옥을 부축했고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입을 막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순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고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바쁜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 속에서 현수와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순옥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병원 복도 한편에서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면서 하니 당신이 나를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민수는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내가 무슨 말을 해. 당신이 너무 나갔잖아. 이제 어떡해. 어머니가 혹시 잘못되시면. 밤이 깊도록 현수와 혜진은 순옥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불안감에 이리저리 서성이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옥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혜진의 울먹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옥은 힘없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큰 며느라.
내가 평생 자식만 믿고 살았는데 결국 재산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니? 돈이 뭐라고. 내 자식들이 저렇게 변한 거니? 순옥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슬펐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옥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순옥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순옥의 눈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녀의 삶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부모님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드리시겠습니까? 병원 침대에 홀로 누운 순옥의 눈에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밤의 충격이 생생한 악몽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죠. 링거줄이 꽂힌 손을 내려다보며 순옥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삶의 전부였던 자식들이 결국 내 재산을 놓고 싸우다니. 그때 문득 순옥의 머릿속을 스치는 오래된 기억 하나. 고인이 된 남편과 함께 낡은 장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젊은 날 땀과 눈물로 이룬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했던 시간이었죠. 그때 남편은 순옥의 손을 잡으며 순자야, 이 집이 우리 현수, 민수 보금자리가 될 거야. 하지만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나중에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되 부모를 진심으로 보살핀 자에게는 마음을 담아 더 큰 몫을 주도록 하자. 돈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는 일만은 없어야지. 그때 남편이 남겼던 말은 순옥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순옥의 삶의 지침이자 자식들의 진정한 마음을 가늠하는 잣대였습니다. 순옥은 그 약속을 잊고 살았지만 지영의 폭탄 발언은 그녀에게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답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래, 남편 말이 맞았어.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을 순 없는 거였어. 돈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는 자식과 말없이 나를 보살펴준 자식을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겠니? 순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오래전 지인에게서 소개받았던 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얼마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순옥은 그에게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남편과 했던 오래된 약속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변호사는 차분하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매우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한국의 상속법은 기본적으로 고인의 뜻을 존중합니다.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언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유언장 작성 방법 중 하나죠. 순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재산을 현수에게 모두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설명에 순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류분 제도라. 순옥은 몰랐던 사실에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에게 모든 재산을 주지 못하더라도 현수에게 더 큰 몫을 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현수님에게 모든 재산을 주라고 명시하더라도 차남인 민수님은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작성하실 때 이 유류분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재산을 분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면서도 가족 간의 불필요한 재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의 조언은 순옥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펜을 들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옥의 결단이자 두 자식에게 내리는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재산은 평생을 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맏아들 현수에게 더 많이 상속한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순옥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자신의 삶이 안타깝고 서러웠습니다. 이제 순옥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유언장은 앞으로 이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병원을 퇴원하고 돌아온 순옥의 집은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유언장은 작은 서류함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서류함이 자신의 마음속 마지막 보루인 양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둘째 며느리 지영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지영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순옥이 변호사를 만나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죠.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영의 귀에는 그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라 혹시 나한테 불리하게 작성된 거 아닐까? 지영의 마음속에 탐욕과 불안이 뒤섞이며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영은 혼잣말처럼 민수에게 말합니다. 설마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려는 건가?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했는데 그래.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라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야. 그저 내 몫을 지키려는 당연한 행동일 뿐이야. 밤이 깊어지고 순옥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지영은 조심스럽게 순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의 심장은 쿵, 쿵, 쿵 심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쇠망치로 가슴을 두드리는 것처럼 불안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이 그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지영의 눈은 오직 서랍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영은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겼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열자 그 안에 낡은 서류함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유언장이라고 쓰인 서류가 들어있었죠. 지영은 유언장을 꺼내드는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단호하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지영 씨? 혜진은 밤늦게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순옥의 방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에 이끌려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유언장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린 지영. 그녀의 눈이 흔들렸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으며 되받아쳤습니다. 지영,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아니, 형님은 왜 남의 방에 몰래 들어와요? 저는 그냥 어머니 주무시나 확인하려고요. 혜진은 멸시 가득한 목소리로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서지영 씨 손에 들린 게 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어머니 유언장이죠? 그렇게 탐이 났어요? 탐이라니요. 형님은 내가 욕심만 부리는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생각해서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미리 좀 봐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뻔뻔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변호사랑 유언장 작성했다는 말 듣고 밤늦게 몰래 들어와 훔치려 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돈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서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군요. 민수 씨도 이 사실을 알아요? 혜진과 지영의 날 선 대립의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순옥이 방문을 열고 나왔고 현수와 민수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순옥은 유언장을 든 채 얼어붙은 지영의 모습을 보고는 눈에서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어머니한테 그거 돌려드려. 민수는 머뭇거리며 지영아 대체 왜 그래? 형수한테 뭐라고 해명 좀 해봐. 민수는 지영을 말리기는커녕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은 다급한 표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혜진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지영이 순옥에게 보냈던 문자와 돈을 요구했던 전화, 그리고 이 집 명의를 요구했던 모든 행위를 거침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자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한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다. 가진 것 없어도 너희만 잘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돈보다 가족의 사랑이 필요했는데 너희는 오직 돈만 보았구나. 나를, 이 집을 그리고 너희 형제까지도 돈의 가치로만 판단했구나. 내 삶의 전부였던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순옥의 고백은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평생을 쌓아올린 믿음이 허물어지는 절망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옥의 눈물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고개를 푹 숙였고 현수와 혜진의 얼굴에도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며느리 지영의 얼굴은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둘째 아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 현수와 혜진은 그저 조용히 순옥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순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순옥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변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는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순옥의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망자께서 남기신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망자께서 작년 겨울 본 변호사 앞에서 직접 서명하고 공증한 문서입니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지영의 두 눈은 불이라도 뿜을 듯이 변호사에게 고정되었고 민수는 불안한 듯 입술을 잘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핵심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변호사, 또렷하게 말합니다. 본인 이순옥은 생전의 모든 재산을 두 자녀에게 공평하게 상속하고자 합니다. 단, 이 공평의 기준은 법적인 지분이 아닌 부모인 본인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을 베푼 자식에게 더 큰 몫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모든 재산은 맏아들 이현수에게 90%, 그리고 둘째 아들 이민수에게 10%의 지분으로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지영이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명품 가방 사드리고 한우 세트도 보내드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따질 거예요. 소송할 거예요. 지영은 흥분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수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변호사는 그런 지영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한 공정증서입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민수님께는 상속분이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장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신다 해도 이기는 것은 어려우실 겁니다. 망자께서는 1년여간의 모든 병원 기록과 함께 맏아들 부부가 방문했던 날짜의 CCTV 기록, 그리고 혜진님께서 평소에 병간호와 생활비를 지원한 통장 내역까지 모두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현수와 혜진이 순옥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혜진이 직접 만든 따뜻한 음식을 들고 순옥의 집을 방문했던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영은 그 증거들 앞에 무릎이 꺾이는 듯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화려한 선물을 했어도 그것은 그저 돈으로 계산될 뿐이었습니다. 반면 현수와 혜진의 진심은 숫자와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당신들은 어머니를 속였어. 지영은 절규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과 함께 그동안 숨겨왔던 탐욕과 치욕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재산이 결국 그녀의 진심 없는 행동 때문에 멀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영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는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 모든 것을 그저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아픔을 딛고 정의를 실현한 통쾌함, 그리고 어리석은 자식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나는 너희에게 돈을 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돈을 줬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다. 이게 부모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그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오열하며 몸을 떨었고 민수는 고개를 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와 혜진은 그저 말없이 순옥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는 순옥의 아픔에 더 마음 아파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정한 효도의 가치를 보여준 현수와 혜진의 묵묵한 모습은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자들의 당당함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순옥은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더 이상 링거줄에 의지하지 않고 산소 호흡기 없이도 평화롭게 숨쉬는 순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긴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마침내 평온한 햇살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집에 돌아가는구나. 평화로운 내 집에. 순옥의 곁에는 늘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현수와 혜진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순옥이 퇴원하는 순간에도 재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그들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한 순간 재산의 가치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순옥은 이제 현수와 혜진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혜진이 직접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현수는 순옥이 좋아하는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따뜻하게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맛 어떠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 듬뿍 넣었어요. 아이고, 우리 혜진이가 해준 건 뭐든 맛있지. 그런데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이제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밥맛도 꿀맛이다. 순옥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이제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기부재단을 만들고 이웃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데 일부를 사용했죠.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는 현수와 혜진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 이상 돈은 순옥에게 불안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사랑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도구이자 그녀의 진심을 세상에 나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순옥은 오후마다 손주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꼬마 손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고 순옥은 그 작은 손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한편 돈을 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민수와 지영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영은 결국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재산을 잃은 분노와 함께 가족과 이웃들에게 알려진 자신의 치욕스러운 모습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늘 불안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민수의 곁을 떠났습니다. 민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은 이제 공허함만이 남았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소중한 것은 늘 곁에 있었던 가족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물어가는 저녁, 순옥은 손주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늦가을의 쓸쓸함 대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랑을 주던 아들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후회와 모든 것을 얻은 자의 평화.
이 두 가지 결말은 우리 모두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만약 순옥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순옥의 결정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오디오북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